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프레스콕으로 갑니다. 우와, 와! 홍수다, 홍수. 우. 지금 여기 강알리인데 6분 만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와, 지금 가기 큰일 났다. 이제 문 덜컹합니다. 미쳤다, 이거. 이거 뭐고, 이거. 열차 선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밤부터 집중적으로 부산, 울산 지역에 내렸던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는 데가 바로 부산입니다. 예. 이 부산 지역에 어제 하루만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예. 특히 일부 지역은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예. 이게 1920년 이래 10번째로 많이 쏟아진 것이라고 해요.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이 부산역, 지하철역 화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하철역은 이제 부산역 지하철역이죠. 예. 거기 이제 그 지하철역 안에 침수가 돼서 이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하는 모습. 바닥이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뭐 곳곳이 침수되는 건 기본이고요. 예. 축대가 붕괴되고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뭐 피해가 컸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던 때가 만조 시간하고 겹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심 하천이 역류하거나 이 범람하기도 했는데 한 부산 시민은 집 앞 도로가 강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 지금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한 200여 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예. 5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안에까지 물이 차서 승객들 발목 이상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차량들은 대부분 바퀴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잠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는 화면은 아예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구조하는 화면인데 굉장히 많은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4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아직 뭐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차량들까지 하면 피해 예. 규모는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보트를 타고선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외신에서만 봤지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의 비면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인명피해는 없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최은미 기자, 인명피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역 인근에 제1 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지하로 통행하는 그 도로인데요. 저 사진으로 보이는데 저곳이 이제 어젯밤 9시 50분 정도부터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예. 들이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주의 표시라든지 통제한다라는 어떤 안내문이 전혀 없었던 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들은 무슨 일이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저기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내려가서 안쪽 깊숙이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차량들이 계속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10시 30분, 뭐 40분까지 계속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차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차를 타고 저곳에 진입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10시 반 정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바퀴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 서서히 들어가면서 차들이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쯤이 됐는데 중간 정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차 양옆에서 빗물이 예. 들이차기 시작하면서 차 유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차가 물에 잠겨서 물이 유리까지 들어차니까 차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못하는,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예.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게 성인 3명이서 문을 이 유리를 부수고 나왔을 때는 예. 이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이 예. 굉장히 들어차서 2.5m까지 찼다고 하거든요. 사람 키가 보통 2m를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간신히 헤엄을 쳐가지고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9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조는 됐는데 그중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그리고 1명은 아예 날이 밝은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수영하듯이 가고 있는데 저곳이 수영장이나 강이 아니라 바로 지하차도입니다. 이제 폭이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거의 2.5m가 넘을 정도로 순식간에 10분 만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예. 문제가 되는 게요. 처음에 여기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9시 38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통제되니까 저쪽으로 가지 마라라는 안내가 나온 게요. 10시 52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속절없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고 인명피해는 계속 속출할 수밖에 예. 없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하차도에 갑자기 저런 상황이 되면은 지하차도를 당연히 막고 통제 제한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빗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구조 당국 또 시 당국도 미처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부산시에는 하루 종일 이 재난 문자가 쏟아졌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난 문자를 받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건 9시 38분인데 예. 재난 문자 같은 여기가 통제됩니다. 이쪽을 지나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는 10시 반이 넘어서 10시 예. 50분 뭐 이쯤 됐을 때 문자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 안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예. 물이 이미 2m 넘게까지 차 있는 지하차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예. 스스로 차를 몰고 가는 셈이 됐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제 원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여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통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아예 그러니까 뭐 센서 같은 거를 좀 장착해서 어느 정도 수중에 이 물이 찬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 지하차도 앞에 입구 부분에 경고등을 좀 달아놔서 통제 불능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예고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부산시 측에서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게 청계천 같은 경우도요. 폐쇄시키잖아요. 네, 이게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이제 모든 어떤 주변의 빗물이 청계천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청계천에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는데 청계천은 바로 물이 그냥 순식간에 꽉 차거든요. 불어나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물들이 밑에 얕은 지금 계곡으로 다 모이는 그런 예.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들 들어갈 때는 분명히 그렇게 빗물이 멀쩡했어요. 없었는데 들어가서 몇 분 이내에 옆에서 완전히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으니까 앞에 차가 서고 하니까 예. 순식간에 물이 확 불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상황들은 분명히 좀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각 지점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하수구가 안 된다, 배수가 안 된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의 경찰이나 이런 데서 빨리 어떤 통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부산을 보니까 지금 뭐 낮은 지대에 차들 뭐 다 지금 침수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많게는 뭐 8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도 뭐 부산시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과연 지금 제대로 행정력이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0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시 당국도 미처 예상은 못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는 미리미리 좀 통제하는 그런 이제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중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부산시장이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부재 중인 상황인데 이게 재난재해를 대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인가? 지금 야당은 이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정치 쟁점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건 좀 아니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부재 상황이 지금 재난 대처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근데 있는 것과 없는 건 또 차이가 있긴 해요. 차이는 그것까지 있을 이제- 수 있죠. 하지만 어제는 3시간 만에 정말 집중호우가 내린 예.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비 피해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미리 그 주요 거점들 아니면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예. 대비를 했으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시장이 있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막지 못했을 것 예.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시장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부산시의 이번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나가고 예.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 부분의 문제는 시장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주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은 지금 정부에 예. 직접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지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기후 현상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